네, 정치인은 아닌데 요즘 전국의 최대 하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전 비서관인데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조력자로 정권의 실세다, V0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하시던 시절에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김현지 비서관 논란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이 실제 잘못하는 거와 논란이 되는 거에 괴리가 있어요. 별 잘못이 없어도 되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엄청 잘못하는 거한테 아무런 논란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나. 뭘 물어 뜯기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털리는 사람은 무의식 속에 자기 구설수를 일으키는 놈이 있는데 그 수치빙이는 남을 갖다 엄청 수치 주는 사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남을 엄청 수치 주고 미워하는 그 수치 빙의가 있으면 남한테 엄청 당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과 이재명은 그게 아주 심하지. 지난번 정권에 물론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분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만 안 만났어도 저 꼴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옹호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했다 이거야. 그냥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탁탁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로 너무 수치 주고 너무 사람을, 이거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걸레처럼 만들어놨어. 그 이상한 찌라시 유튜브에서 사람을 너무나 수치를 주고 인격 모독을 하면서 모욕적인. 근데 그게 그 엄청난 그 수치 때문에 그걸 본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보면 오버랩 되지 않겠어?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되게 품격 있고 똑똑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품격이 있고 국모 같은 느낌이 들면 국민들이 안 그러는데 실제로도 너무 아기 같고 자기 사랑받으려는 여자 모습에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사실은 정권의 몰락의 길로 들어선 거지.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본인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데 모든 애고는 제발 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애고는 자기를 위해서고 자기 편을 위해서 움직여.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머리를 몰라도 몸은 그래. 그래서 가장 공익적이고 나라를 위할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자아가 작은 사람을 뽑아야 돼. 에고, 나라는 에고. 나라는 에고가 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이야 다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회사 가서 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사장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나 월급 받기 위해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스스로도 속이는 게 에고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속아. 자기 에고에게. 자기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자기를 위해서지. 근데 그 진심이 누가 더 진심인가? 누가 진짜 진심인가? 그건 에고가 적을수록 진심이에요. 에고가 적을수록 자기가 없어. 나를 위해서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에고의 크기가 작을수록 저는 순천자라고 하고 에고의 크기가 클수록 역천자라고 해. 역천자도 얼핏 보면 순천자 같은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말은 잘하거든. 국민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순천자나 역천자나 말은 똑같이 하는데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는 에고의 사이즈만큼. 나라는 에고가 얼마나 크게 있는가. 그럼 나라는 에고가 큰지 적은지는 기본기를 보면 돼요. 진심인가. 살아온 삶을 보면 기본기를 안 볼 수가 없어. 진심인 사람이 있고 거짓인 사람이 있어. 날마다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말 바꾸기 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자화자찬 많이 한 사람, 내로남불한 사람, 자기는 자화자찬 해놓고 남이 하는 것만 미워하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역천자예요. 이게 클수록 역천자인 거야. 순천자는 별 말이 없어. 자화자찬 별로 안 해. 남에 의해서 미덕이 까발려지지.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소리 안 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겠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 순천자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뭘 파헤친다고 하면서 그 엄마까지 전부 들추고 그 뭐 오빠 동생까지 해서 그 짓을 정권 내내 했지. 그 역천자 짓을 했어. 그 수치를 떨고. 그러면 이제는 어때? 그것을 똑같이 돌려받는 건가요? 그건 그냥 원리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되게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니들은 왜 그래? 니들이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야. 그리고 에고가 큰 사람 역천자야. 내 업보야. 내 업보는 뭐야? 내가 지은 죄야.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나 싫어했나를 봐. 분명히 싫어한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잘해줘도 옛날에 했던 자기가 그 사람한테 미워했던 걸 그대로 받아야 돼. 내가 수치 줬던 거 그대로 받아야 돼. 사람들은 있잖아. 남을 미워하고 수치 줘놓고 그걸 순식간에 세탁해. 자기가 한 건 없다고.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받아야 끝나. 어떻게 안 받아?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한테 안 받아도 다른 쪽으로 다 받아. 반드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미워했어. A라는 사람이 대인배라 미움 안 써도 그 사람한테 썼던 미움만큼 그건 어디서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야. 삶의 아픔을 통해 그 미움이란 게 꼭 사람한테 미움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벌을 받는 거지. 아픔을, 고통을 느낄 만한 일. 내가 몸에 병이 난다든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몸에 병이 나면 미움을 참회하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용서받고 자라방생하고 막 이랬어. 자기가 살생 많이 했구나 고기 먹어서 이러면서. 근데 지금 현대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제 정권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존경받을 거야. 너희들과 급이 달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워낙 수치스럽고 못돼 처먹어서 니네는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 우리 이재명님과 김혜경님은 너무 고귀하신 분들이라 이럴 일이 없을 거야 이래요. 안 그래? 너희들이 뭘 줬는데 상대에게. 사랑과 존경을 줬어? 그러면 지난 정권에 사랑과 존경 줬으면 니네 정권이 그걸 받는데 지난번 정권에게 미움과 수치와 무시와 반항과 이것만 했잖아. 모함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똑같이 당해. 이번에 봐. 그게 보수가 미련 맞아서 옛날에 당하고 말았지. 이명박 때 얼마나 당했어. 무슨 미국 소파동 있었잖아. 네, 광우병 파동. 가짜로 밝혀진 거잖아. 그것 때문에 정권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남을 미워했어. 그리고 역풍을 한 번도 안 맞았어. 이들은 잘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역풍 안 맞았어. 이번에 역풍 맞을 거야. 그래서 지금 김현지 비서관의 논란거리는 마음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가 의미지. 있네요. 김현지 비서관은 똑같이 지난번에 가장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 즉 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여자를 그렇게 수치주고 모함하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의 여자. 이재명은 여자가 많아. 이건 무슨 성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한 관계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 부인만큼이나 가깝게 거느리는 여자들이 많다고 관리하고. 이 꾀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김혜경 여사만큼이나 그거보다 아니면 더 가깝게 부인조차도 비서로 쓰더만 보니까 다. 자기 수발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 한여로 만들더만. 내가 동상이몽인가 한번 봤거든. 그랬더니 부인이 정말 수발에 탁탁탁 몇 시에 왔지 꼭 집에서 밥 먹고 그래서 자기 수발들은 여자로 그리고 밖에 나가면 비서들이 전부 수발들어 샌드위치 사다 주고 일제 샴푸 소고기 초밥 하면서 김현지 비서관도 그 중에 하나 돼. 그래서 김현지나 또 청와대 대변인실이나 그러니까 여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느렸잖아. 보통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막 20년, 30년 계속. 그리고 특히 이분이 더 논란이 된 이유가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가지고도 설이 많아요. 뭔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어서 더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왜 숨길까? 사람은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 짓을 많이 해.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 자기 가해자, 수치와 미움 보는 두려운 약자, 수치빙이가 생겨요. 자기도 똑같이 자기가 미워하고 수치 준 것처럼 수치당하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감추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착하고 약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거예요. 남한테 평소에 가해를 많이 한 거야. 이건 제가 말하는 가해자는 진짜 가서 때리거나 말로 한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온갖 분별심으로 상대를 재단하면서 이게 틀렸지 너는 계속 마음으로 수치 주고 머리 굴리면서 계속 분별하고 너는 요 정도까지야. 너는 A뿔, 너는 A, 너는 B, C 막 사람 판단하고 재단하고 수치 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나를 보고 너는 얼굴은 요 정도 생겼네? 너는 대학을 어디 나왔으니 요 정도네? 너는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엄청 부끄러운 거죠. 수치당하는 모욕감을 느끼겠지. 말 안 한다고 모르지 않아. 마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래서 준 대로 이상하게 내가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은 나를 갖다 속으로 다 수치 주고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상하게 반갑고 좋은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수치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한 사람이야. 그거는 그냥 알게 돼 있어. 여러분 바보 아니잖아. 누굴 보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세상한테 미움만 받지 절대 이해를 못 받거든. 근데 그게 큰 사람이야. 근데 그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미워하고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를 어때? 두려우니까 약자들은 감추잖아.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착해 보여. 그리고 자기가 남을 많이 미워할수록 어때요? 두려우니까 엄청 속으로 미워했던 내 사장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막 감춰. 자기의 쓸데없는 정보 같은 거 다 감추거나 아니면 네 사랑합니다 가식을 떠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분이. 착한 척하지만 엄청 미워했던 거야. 누구를?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결이지. 강자를 무조건 미워했어. 약자들은 그게 이상한 줄 알아야지. 내가 못 사는 건 내 탓을 해야지. 내가 열등하고 무능해서 이래야 되는데 저 강자들이 잘 살아서 내 거 다 뺏어간다는 그 느낌, 이게 가짜잖아요. 그들도 엄청 뼈아프게 고생한 건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미워해. 또는 반미 감정으로 적대적이었어. 미국을 미워한 것도, 하다못해 누구를 미워한 것도 그 미움은 가해자야. 그리고 수치 준 거,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수치 준 건 내 가해자야. 살인자를 미워했어도 그건 내 미움이야. 그 미움만큼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논리로 저 사람은 나쁘니까 미움받아 싸. 이 세상에 미움받아 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도둑질하고 살인한 죄를 벌을 받겠지. 그치? 근데 나한테 누가 권한을 줬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수치 주라고? 아무도 안 줬어. 또 나를 미워하고 수치 줄 권한을 아무도 안 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받을 거야. 나는 오직 내 마음만 관리하면 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수치 줄 때 아 이게 내 가해자구나. 수치 느끼고 그리고 미움 쓸 때는 이게 내 가해자가 그래 쓰는 거야. 너는 미움 받아야 돼. 나도 받겠어. 이러면서 쓰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안 받겠어. 몰래 쥐새끼처럼 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미워했던 자기가 이번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강자들은 가해자니까 미움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 약자들은. 그러니까 미국도 왜 반미했느냐. 미국은 강자니까 미워해야 돼. 쟤들은. 우리를 점령했어. 우리 구해준 건 다 잊었나? 6.25 사변 때 피 흘려 싸워준 거 잊었나?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뭐 미선인지 뭔지 애들 죽고 잘못했지. 그 벌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부작용이 있는 거지. 우리도 우리끼리도 죽여. 근데 들어와서 우리 지키다가 그중에 몇몇 정신 나간 미군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새끼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 완벽해 미국은? 그래서 아무도 뭐 나쁜 놈이 없어?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도 베트남 가서 전쟁해주다가 그들 성폭행하고 하잖아. 이해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 근데 그걸 갖다가 반미 시위로까지 미국은 다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미워하고 수치주고 되게 센 사람들이야 가해자가.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이제 강자가 됐어 자기들이. 대통령과 비서 얼마나 무섭겠어. 이제 나는 계속 강자는 나쁜 놈이라고 공격했는데 내가 강자가 됐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별 쓸데없는 거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면 어떻게 되지? 우파들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이상해. 뭔가 있지? 뭔가 있어. 밝히려고 하는 거야. 꼬집어 뜯고 이제 뒤를 다 캐고 막 온갖 또 유튜버 우파 쪽에서 찌라시가 나오더라고. 이래서 김건희 2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재명의 여자들이 다 맞는 거야. 뒷조사 다 당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김건희 여사처럼 다 털릴 거야. 네, 에라님께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제 초반부터이니까 이때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입장을 솔직히 밝혀야 문제가 빨리 끝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김현지 전 비서관 논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럼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지. 국회 출석해서 와 하고 논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내가 제일 답답했던 게 자기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됐어. 나와서 자기 입으로 이러저러 해명을 하고 내가 사실 그런 것까지 얘기했잖아. 골골을 했었으면 과거에 나 골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인도 나중에는 엄청 국민 사랑 받았잖아. 약자의 아픔 이해해줘서.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젊은 혈기에. 나와서 그것까지 아예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진짜 영분이 되겠다 하고 진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면 오히려 사랑받거든. 근데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네. 그냥 뒤에서 꿍시렁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약자 마음이에요. 강자로 나와서 얘기해야 되고 디올백을 실수로 받았어. 그것도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렇게 쓸데없이 통일교나 다른 기업이나 돈 주려고 하는 그런 쥐새끼 같은 파리 때가 꼬이질 않아요. 쥐새끼 때나. 왜? 그렇게 다 얘기해버리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통일교에서 와서 나한테 이렇게 그래프 목걸이 준다고 했다. 이것까지 얘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왜냐하면 숨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있어. 그 자리에 가면. 받고 싶은 마음 올라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갈 수 있거든. 근데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하다 보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진실하게 앞뒤가 투명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또 정도를 걷고. 근데 이렇게 숨기면서 사는 사람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람들이야. 뒤를 파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당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뭐 맨날 그러대. 이재명 털듯이 김건희 뭐 털어라. 아이 털었잖아. 엄청 털어서 이제 감옥까지 보냈잖아. 이제 또 이쪽이 털릴 차례야. 여자가. 무사치 못해. 이재명의 여자들 다. 김부선은 어때요? 자기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국민적인 미움을 안 받잖아.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국민이. 근데 만약에 김부선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몰라요. 이재명 씨 몰라요. 계속 이러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수치스럽고 유부남하고 그랬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막 이랬어 봐.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계속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수치가 올라와서 저 아주 더럽고 막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날마다 비난받고 2차 피해자가 되는 거야. 자기.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부적절한 것도 까발리고 수치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차라리 해주는 게 2차 가해를 막는 거지. 김부선 씨가 수치는 심한 분이지만 똘똘한 여자야.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편들어주는 사람도 생기고 본인이 뭐 개딸들한테 2차 가해 받았다고 하대? 그것도 막 까발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폭풍 우에 휘말려서 더 2차 가해 당하고 더 수치스럽고 이상한 여자 되죠. 그래서 김현지 이분도 총무비서관도 지금 이렇게 숨기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폭풍우가 세서 아마 내가 보기에 이번 정권도 여자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지난 정권도 여자 때문에 망했거든. 윤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은 성정은 전혀 달라. 근데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자한테? 여자한테 약하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말을 다 들어준다. 다른 건 고집을 부려도. 그리고 여자 덕에 살고 여자한테 엄청 의존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여성 상위 시대가 돼요. 모성애의 시대. 물질의 시대는 남성의 시대. 폭력의 시대, 강함의 시대인데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야. 여성성의 시대고 여성이 이끄는 시대예요. 아니 트럼프도 봐. 멜라니아한테 꼼짝 못하잖아. 멜라니아가 손 쫙 뿌리치니까 절절 매잖아. 여성성의 시대가 오려고 이렇게 다 남성성이 센 사람들. 여자한테 의지하고 집착하는 남성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여성성이 이끄는 시대. 그래서 여성 동지 여러분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수치스럽다고 이제까지 남존여비로 살았던 많은 분들 앞으로 여전남비의 시대가 제가 이게 장난이고요. 똑같이 남자 여자를 서로 존중하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성평등의 시대가. 이제까지 너무 여자는 당연히 남자의 비서 역할하고 푹신한 베개 역할 밥이나 해주고 여자가 정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정치 얘기할 때 여자 주제에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 아니 여자는 밥하는 존재야? 그거 이상하죠. 밥도 할 수 있지만 일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남자 셰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어쨌든 올바른 성평등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자가 오히려 정치나 나라 국정 살피는 게 오히려 더 섬세하고 모성애로 엄마 마음으로 아픔도 알면서 자애로운 엄마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천자가 앞으로 지도자가 됩니다.